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카카오뱅크 IPO 관련해서 그 관련주가 어떤 게 있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가치를 매겨줄 수 있는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카카오뱅크 상반기 순이익이 나왔죠.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좀 어마무시하게 좀 나왔어요. 카카오뱅크는 올해 상반기 단기 순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452억을 기록했다 라고 하죠. 단기 순이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도 아니고 법인세 차감 다 하고 굉장히 많은 수치를 좀 벌어들였고요. 실적 확대 요인으로는 뭐 이제 대출 증가, 이자 이익도 증가를 했고 증권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돈이 쌓여가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신용대출, 뭐 전월세 보증대출 등등 여러 가지를 갖다가 지금 이제 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럼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커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상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지난 4월에 말을 했었는데 IPO 준비 일정을 밝힌 후 IPO 준비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당시 이제 윤 대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산 증가에 따른 규제 자본 준수를 위해 IPO를 추진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자산이 너무 증가를 했고 그 자산 증거에 따라서 이제 IPO를 추진하겠다, 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이게 왜 색깔이 이럴까요? 빨간색으로 좀 잠시 바꾸고,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은 뭐 이게 상장을 하면 얼만데, 이게 가장 궁금하시겠죠. 우선 이 내용은 K뱅크 얘기가 나오면서 K뱅크도 상장하는 거 아니냐, 그냥 이런 내용인데 별로 아직 멀었다 보고요. K뱅크는 여기서 이제 볼 거는 카카오뱅크의 행보를 엿보듯, K뱅크도 IPO 추진할 거다 뭐 이런 건 필요 없고, 올해 안에 IPO를 계획 중인 카카오뱅크 시가총액이 9조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금 9조 원이에요. 지금 다른 곳들이 보통 11조 원 이 정도 하는데 성장성이 워낙 가파르다 보니까 다른 곳들보다 그 인터넷 뱅킹 뭐 이런 식이죠. 워낙 인터넷 뱅킹 쪽으로 많이 돈이 쏠리나 봐요. 그래서 성장성도 굉장히 높이 나오고 실적도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계속 터지죠.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것까지 하면은 어마무시할 거예요, 분명히. 해서 9조 원을 본다는 걸 여기 기사로 좀 보여드리려고 이거는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건 또 뭐냐? 한국투자 이제 이거를 갖다가 카카오게임즈 IPO를 이제 주관한다. 근데 카뱅을 상장을 예고를 했죠. 지난달 말쯤 됐을 거예요. 이거 예고한 게. 근데 좀 여기서 볼만한 거는 카카오뱅크 상장 주관사 선정을 앞두고 있다. 저는 여기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가져왔어요. 상장 주관사가 뭐 한 개든 뭐 대표 주관사가 있을 거고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이런 식으로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서류 진행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떠요. 예전에 DPC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은 상장 주관사가 나오고 그 상장 예비 심사에 이제 청구하는 그때 이제 슈팅이 나오죠. 근데 주관사가 나온 다음에 예비 심사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그 전부터 이미 서류랑 이런 걸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는 얘기는 없는데 주관사가 선정됐다는 말에서 이미 그때부터 상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이미 주식시장은 좀 움직이지 않았을까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거예요. 올 하반기 안에 IPO 한다. 그러고 규모는 9조. 근데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까지 DPC도 빅히트 엔터도 그랬고 처음에 뭐 3조 얘기하죠. 근데 사실상 이거보다 훨씬 값어치가 크게 나왔죠. 이제 6조 5천이다. 근데 이것도 제가 얼추 성장성을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웬만한 가치 있는 금융지주들이랑 어깨 견줄만 하다 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그걸 안 해서 그래요. 가장 규모 큰 주택담보대출, 전월세 보증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금액 자체가 지금 짤짤한 그런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을 이제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자 때문에 갈아타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그러면 카카오뱅크 당연히 돈 많이 벌겠죠. 그러면 규모는 더 커진다 봅니다. 지금 상태로 봤을 때 9조 원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은 어디 주주가 있느냐?
뭐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카카오가 뭐 34%, 한국금융이 34%의 마이너스 1주. 왜? 얘네가 주인이 돼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S24의 1주 이런 식으로 뭐 다 나눠 가졌어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나눠 가질 주식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게 어디 있더라? 아, 이거는 그냥 주식이 누가 가졌냐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었고, 그러면은 이거 전에 그러면은 주식을 누가 가졌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업 보고서를 제가 다 보고 끌어온 거예요. 사실상 전부 다 일일이 저걸 찾아가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이거는 카뱅 내 지금 사업 보고서, 이게 1분기였었나 연말이었었나 그걸 거예요. 근데 변동 없어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예요. 카카오가 33%, 한투가 28%, 국민은행 9%, 그리고 투자금융에서 이제 또 4, 5%, 넷마블 3.9%, 서울보증 뭐 이 정도, 우정사업본부 이 정도, 뭐 이베이코리아 요만큼. 여기는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투자 사모펀드인지 어쨌든 요런 식. 그리고 예스24에서 이제 1.97%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투자 가능한 회사가 솔직히 한국투자밸류나 뭐 한투 이런 거 다 더해보면은 꽤 있어 보이는데, 솔직히 그 시총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다고 보고 있어요. 뭐 증권이 약간 호황이어서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우선은 크게 이슈를 받고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왜냐면은 넷마블도 빅히트 엔터 때 꽤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죠. 근데 넷마블 주가를 보면은 뭐 그렇게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오르거나 이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저시총이고 좀 움직이기 쉬운 애들, 그런 애들이 더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은 오히려 이건 더 지분이 더 적어서 패스. 이거 없고 상장 아니고 이건 못 사니까 패스. 얘는 뭔지 몰라서 패스. 그럼 얘하고 지분이 원체 많아서 얘는 카카오하고 이 정도는 남는데, 솔직히 카카오가 움직이는 게 이 카뱅 지분 때문에 움직이는 건지 얘네 미래 사업이 뭐 잘 되는 건지 그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저는 우선 얘에 이제 주목하려고 해요. 예스24가 그러면은 주식을 이걸 어떻게 가졌느냐, 얼마에 사왔느냐 보시면은 2016년도 3월에 20억 원을 갖다가 내고서 40만 주를 취득을 했어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100억 원, 18년도에 100억 원, 19년도에 100억 원, 계속 200만 주, 200만 주, 200만 주를 사왔죠. 그래서 지금 총 720만 주에 플러스 1주 해서 이런 식으로 가져왔습니다. 뭐 1주는 5천원을 가져왔으니까 그냥 금액에서 빼버리고, 이걸 다 더하시면은 이제 320억이 되겠죠. 총 취득액은. 자, 그러면은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은, 자, 그 회사들이 쭉 있고 위에랑 똑같아요. 지금 위에 보셨던 거랑 이 밑에가 같은데, 여기까지는 같아요. 지분까지는. 이거는 단위를 억으로 했습니다. 9조 원 얘기가 나왔죠. 10조 원, 11조 원, 12조 원 예상치로 했을 때 이 지분에 대입을 하면은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9조 원이 매겨진다면 1773억 원, 10조면 1970억 원, 이 정도 돼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가서 상장 시기가 다가올수록 걔네들 사업이 얼마나 더 커지고 얼마나 더 영업이익이 더 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죠. 지금은 이제 9조 원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반기에 돈을 더 번다면. 자, 그랬을 때 취득액이 320억 원이었어요. 요걸 갖다가 빼보면 그냥 남는 수익이 예스24가 1453억 원, 그리고 1650억 원씩 남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얘네한테 큰 돈이냐 라고 봐야 되겠죠. 얼마나 큰 돈이냐 보게 되면은 그게 없네.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이시죠? 1390억 원. 지금 현재 시총이에요. 지금 현재 시총이 이제 1390억 원이 됐는데, 얼마를 버냐? 자기 회사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그냥 투자 한 건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돈은 여기 투자된 이 돈이 DPC 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탁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한 건에 대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다 먹느냐, 얘의 주주들은 누가 있느냐, 다시 보면은 한세, 예서, 예스24홀딩스라고 있어요. 대주주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이제 50.01%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대표들이겠죠, 관련자분들 있으시고, 그러면 이 기타가 일반 유통 물량이 되겠죠. 유통 물량은 46.56% 요거밖에 안 돼요. 시총이 그냥 1300억으로 할게요. 1300억 곱하기 46이면은 0.53 정도. 네. 유통 가능한 액수가, 유통액이 지금 오늘 종가로 봐도 얼추 689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 잠기면은 뭐 당연히 주가 움직임이 크겠죠. 근데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뭐 솔직히 1,200만원 넣으시는 거는 그냥 가볍게 살 수 있어 보여요. 근데 좀 금액이 크시면은 솔직히 물량을 위로 올려잡거나 굉장히 기다리기도 힘들고 움직임도 폭이 커요. 그래서 윗꼬리도 좀 종종 나오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하시고 좀 뭐 천천히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벌어서 이 위에 회사한테 다 갖다 주는 거 아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당연히 50%니까 왜? 이 지분을 갖다가 벌어가지고 팔아가지고 예를 들어 한 1600억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재투자를 안하고 그냥 들고 있으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돈이 그 이익잉여금에서 당연히 가겠죠. 이 지분율만큼.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기사였지? 맨 밑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예스24 관계자는 예스24 사업과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연계해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한다고 해서 지분을 정리하거나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큰 수혜가 없을 것이라 보인다 라고 하는데, 큰 수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분을 정리하지 않는다면은 얘네는 그냥 쥐고 있는 주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돈이 들어갈 일이 없죠. 모회사로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지분을 안 팔았는데, 이익으로 안 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지분을 안 팔았으니까 돈이 안 되냐. 자,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회계 장부를 보시면은 보통 카카오 지분을 예를 들어 아까 전에 320억에 샀잖아요. 근데 지금은 비상장이다 보니까 이 값어치를 갖다가 얘네 회사 값어치를 매길 때 회계 장부를 보는데 369억으로 쳐놓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고작 요만큼 쳐가지고 지금 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보면은 지분 가치를 다시 제대로 매겨준다면, 상장을 하면 당연히 주가가 나오니까 당연히 제대로 매겨지겠죠. 대략적인 지분 가치는 1800억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죠. 그래서 그 원금 빼고 여기서 말하는 것도 1500억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다, 잭팟에 가까운 투자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한테, 이 모회사한테 돈을 안 주고 지분을 그냥 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장부가액이 변경이 되겠죠. 안 팔아도. 그럼 장부가액이 변경이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예를 들어 시총이 3천억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쥐고 있던 주식이 장부가가 1500억이 더 늘어가지고 1800억이 되는 거죠. 회사 기업 가치가 갑자기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근데 이 돈을 팔면은 얘네한테 들어가는 건데, 일부가 안 판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상장한 대로 지분 정리를 할 게 아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이거 다 얘네 거예요. 솔직히. 그럼 얘네 회사 기업 가치는 엄청 커질 거고,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다고 좀 생각하기 애매한 게, 이거를 팔았어요. 팔았는데 판 다음에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뭔가 재투자를 해버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팔아서 1500억을 남겼어. 근데 재투자를 1000억을 했어요. 그럼 투자를 했잖아요.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당연히 여러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500억이 남는 거예요.
그럼 500억에서 이익 잉여로 다 남는다 쳐도 250억만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투자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이 상황에서 여기다 넣는 거는 좀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주식을 갖고 있는 얘네한테 가치가 있는 얘네한테 넣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지네 사업을 잘 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원래는 자회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하나씩 다 찾으려고 했는데 그냥 대충 그냥 S24에 있는 것만 봐도 그냥 물류센터만 볼게요. 물류센터 두 개만 해도 값어치가 380억이에요. 우선 값어치면 저게 380억이고 그러면은 그거 말고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하려다가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다행히 기사가 있어서 이거는 지금 이게 2019 2018 이게 말이에요. 말 연말 그러니까 2020년도 거의 뭐 한 2월 이쯤 나오는 이런 사업 보고서죠. 꾸준히 이쪽부터 매출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매출 원가는 당연히 늘겠죠. 그러면은 근데 매출 총이익을 보셔도 작년보다 더 잘했죠. 그러고 영업이익 매번 적자가 났어요. 적자가 나다가 이번에 흑자로 돌아선 점. 그리고 1분기 실적도 흑자로 나왔어요. 100 몇십억 정도 또 벌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가 막 망해가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타 부대 비용이나 이런 거 좀 빼는 게 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마이너스 나긴 했는데 고작 1억 6천 고작 1억 6천 마이너스 났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데 지분만 잘 가지고 있느냐 이랬으면 약간 한 번 더 계산을 더 깊이 할 텐데 그래서 딱히 문제가 안 보여서 요 정도만 계산을 해봤고 그 아래에 종속하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어요. 그 밑에 있는 거죠. 예스24 아래에 있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그거죠. 베트남 소재에 있는 예스24 그리고 인도네시아 소재에 있는 예스24 인도네시아 소재에 있는 예스24는 아니고 엔터인 거 보니까 이게 뭐 엔터겠죠. 엔터테인먼트 쪽 그걸 것 같고 그리고 공연장 이거를 갖다가 대관하는 업체 대관을 해가지고 이제 티켓 팔아야죠. 그런 업체 하나 있고 한국 이퍼브라고 해가지고 전자책을 갖다 만드는 거예요. 책을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이제 뭐 팔아야죠. 그리고 요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디지털 컨텐츠 제작 및 유통 얘가 만들고 얘가 파는 걸 것 같아요. 그냥 말만 들었을 때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회사의 진짜 가치가 얼마냐 하는데 5월 25일 얘네 거 나왔을 때예요. 1분기 실적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매출액이 6,177억 원에 영업이익은 141억 원을 했어요. 굉장히 괜찮게 나왔죠. 이 정도면 코로나 치고도. 근데 뭐 이래저래 뭐 일이 있었는데 뭐 마스크도 팔고 이것도 팔고 여러가지 많이 했나봐요. 자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회사 가치를 감안한 순자산 가치 3,088억 원으로 약 49.8%가 할인이 된 것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로 분석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 순자산 가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찾아놨는데 그 연결재무로 봤을 때 예스24가 있고 그 아래 회사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있어요. 얘네들이 한 실적을 전부 다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얹어요. 얹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다 라고 나오는데 그러면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좀 찾다 보니까 저게 있어서 저걸로 좀 대체했어요. 순자산 가치란 기업의 자산에다가 부채를 빼요. 자산이면은 현금, 어음, 재고 뭐 이런 거 다 팔고 다 할 수 있는 것들 다 빼고 그 다음에 부채, 현재 부채, 장기 부채, 뭐 일시 차입금도 이런 거 다 빼버려요. 다시 말해서 기업의 모든 자산을 현재 시장 가격으로 매각을 하고 여기서 부채까지 변제를 한 후에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가치인 거죠. 뭐 부동산에도 빚이 있을 거고 근데 부동산이 100만원이면은 빚이 50이면 50 빼고 진짜 너의 가치는 얼마냐 50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건데 그래서 달리 말하면 주주 몫으로 순수하게 남을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한다. 요런 뜻이죠. 자 그러면은 얘네가 말했던 순자산 가치 3,088억 원 당연히 이 할인율만큼 당연히 다 못 따라와요. 성장성이 엄청 크면 더 갈 수 있는데 주가는 요걸로만 계산했을 때 예스24의 지금 시총은 1390억 3088 1390 한번 빼볼까요?
3088이었죠. 네. 1390 요거를 자 빼요. 그러면은 1690억 정도가 더 올라가도 회사 가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공식이 나와버리죠.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는 주식은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숫자로만 봤을 때.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장부가로 잡혀있는 카카오가 아까 전에 320억인데 이게 364억이었었나 이 정도 쳤어요. 맞죠?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800억이 되면은 당연히 장부가가 엄청 늘어버리죠. 여기서 빼면 안 되겠구나. 자,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네요. 얘랑 얘를 더한 수치만큼 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맥스로 쳐주면 3134억이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현재 시총 다시 더해볼게요. 1390억 총 시총 4500억까지도 요거 값 그대로 넣어주면은 4500억까지 갈 수 있다. 지금 이 가격이면은 얼추 3배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근데 뭐 3배까지 당연히 못 가겠죠. 뭐 카카오뱅크 값어치가 뭐 9조 10조 20 뭐 엄청 가면 몰라도 우선은 저렇게 숫자대로는 안 가는데 우선 지금 가격에서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 라고 좀 보여지는 그런 상태고요. 제가 뭐 더 보여드릴 게 없었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갔고, 오늘 좀 제가 급하게 커뮤니티에 좀 글을 올렸었던 게 있어요.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이유가 보시면은 이게 일봉인데 오늘 거래량 계속 꾸준히 봤는데 오늘 카카오뱅크 실적이 나왔잖아요. 실적이 저렇게 크게 나와버리니까 당연히 생각되는 게 IPO예요. 무조건. 왜? 금액이 커지면 IPO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다 주관사 지금 물색하고 있죠. 그리고 카카오 최대한 빨리 다 IPO 하려고 하는 지금 줄지어서 한다고 했어요. 카카오 게임즈 그렇게 빨리 진행하는 거 보면은 정말 게임즈 뭐 예심 들어갔다 한 다음에 한두 달 만에 바로 해가지고 9월 11일 날 바로 상장하잖아요. 정말 빨라요. 지금 하고 있는 게. 해서 뭔가 외국인부터 좀 들어오는 모습을 제가 봐가지고 좀 급하게 좀 글을 올렸었는데 뭐 장중에 한번 슈팅이 있긴 했어요. 약간 거래량 터지면서 뭔가 매집이 되는 약간 모습인데 우선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은 이전에 한번 때렸던 곳을 오늘 돌파를 시도는 했었어요. 약간 요정도. 근데 딱 그 자리에 안착했죠. 8080 딱 그 자리에 안착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누군가가 있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러고 주봉까지 봐야 돼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주봉으로 봐도 요거는 넘어섰지만 오늘 고점 때린 곳이 여기죠. 저는 이거 무조건 넘는다고 보고 있고요. 얘네의 자기 사업이 엄청 망해가고 뭐 회사 매년 적자를 내고 뭐 그렇다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지금까지 계속 돈 투자해왔던 그 카카오뱅크 320억이 1800억으로 나오는데 1800억 뭐 2000억까지 갈 수 있겠지만 나오는데 그러면 이 가치는 당연히 바뀌어야 되겠죠. 월봉으로 보셔도 좀 의미 있는 자리들이에요. 보면은 요렇게 맞고 예전에도 요렇게 맞고 여기 약간 낮은데 요렇게 맞고 이번에도 오늘 맞았고 그래서 요걸 돌파하면은 의미 있는 자리가 된다. 돌파를 했을 때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우선 유통량도 작고 뭐가 이렇게 많아 이거 한 번에 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좀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제 얼마죠? 8월이잖아요. 하반기에 무조건 상장 주관사부터 예심까지는 넣을 거라 보거든요. 근데 걔네는 지금까지 SK 바이오팜이 4에서 5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그 난리가 났었죠. 관련주들. 근데 관련주가 너무 많았고 얘네는 그 다음에 DPC도 지금 뭐 6조다 얘기 나오지만 굉장히 DPC도 오늘 많이 올랐었던 걸로 제가 봤어요. 한번 보자. 8% 올랐네요. 딱히 뉴스는 안 떤 것 같았는데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6조가 나왔는데도 저렇게 난리가 나면서 몇 배가 뛰어버리죠. 근데 얘 9조 정말 올해 최대 IPO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뱅크라는 점에서 좀 달라요.
그 은행이 상장하는 케이스가 정말 없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은행 상장이 정말 오래됐는데 거기에 인터넷 뱅킹이 상장을 한다. 거기에다가 가장 친숙한 카카오다. 당연히 이슈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뉴스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이렇게 구조짜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얘네는 솔직히 일정보다는 좀 더 빨리 좀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좀 움직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잠시 보면은 오늘 보시면 기관이 단 한 번도 사지 않았었는데 기관이 들어왔네요. 신기하네. 제가 이거 다 봤었는데 기관이 거의 터치를 안 해요, 얘를. 기타 법인은 정말 예전부터 보고 있는데 대량 매집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거였지, 계속 삽니다. 그냥 계속 사모아요. 그리고 외국인 계속 사모으죠. 오늘 좀 강하게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1만 주. 이거 호가창이 진짜 얇은데 여기서 11만 주 사기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하루 종일 노가다 뛴 거죠, 얘네들. 그 다음 기관 단 한 번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 기관 신한금 틀 텐데, 신한금도 맞나? 금융투자 신한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사모 단 한 번도 관심 없던 종목이에요. 오늘부터 갑자기 관심을 가져요. 투신 뭐 전부 다 그래요. 지금 뭐 다들 관심 아예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좀 움직임이 이상해서 좀 빨리 말씀드리려고 좀 커뮤니티 한번 중간에 올렸었고, 그거 보신 분들은 뭐 매집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죠. 제가 그거 올린 다음에 요게 나오긴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뜨긴 했는데, 뭐 급락했으니까 요때 안 사셨으면은, 요때 샀으면 좀 죄송하긴 한데,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거 슈팅은 어쨌든 아래로 내려와서 충분히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고, 좀 얘는 좀 길게 보고 올 하반기 상장까지 본다면은 우선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어디쯤이었냐, 제가 여기는 매물대가 없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봅니다. 뭐 12,000원대도 보이긴 했었는데 솔직히 이슈 자체가 워낙 크고 금액도 저 정도면은 회사 전체 가치를 갖다 집어삼킬 정도의 그 규모이기 때문에 솔직히 12,000원은 순식간에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서 여기 좀 넘어가고 14,000원 좀 넘어가는 그런 그림 그리지 않을까. 그 이상부터는 뭐 재료를 그때 가서 좀 더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카카오 뱅크 관련 하반기 상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다른 회사들 뭐 이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투자 이런 거 안 좋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이거를 같이 봤어요. 얘네들도 봤는데 투자에 대한 그 매력, 지금 들어갔을 때 그 매력을 봤을 때는 저는 얘만한 게 없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따로 좀 설명드리려고 좀 그렇게 했고, 어쨌든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카카오 게임즈 상장 이후에는 좀 더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뭐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요런 애도 괜찮고 뭐 카카오도 사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좀 운영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번 영상은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